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래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현재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에 있다가 원주에 가면 들리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1시간인데 실제로 뭐 주변 이야기 하려 그러면 뭐 택도 없는 시간이지만, 땅을 사서 여러분들 도시에 사시다가 농촌에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뭐 그게 뭐 전원생활이 되든 전원주택이 되든 하여튼 도시에 사시다가 농촌가 사실 때 어떤 땅을 사서 어떻게 집을 짓는지 그 얘기를 1시간에 걸쳐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촌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걸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아야 될 것들이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한 이 6가지 정도가 돼요. 우선 가장 첫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랑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웃도 있고 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실 때 사람에 대해 생각하실 때는 꼭 남편분 같은 경우는 아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내 생각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현장에서 보면 자녀들을 다 은퇴하고 나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다 정리하고 내려오시죠. 그죠? 장가도 보내고 시집 보내고 대학 보내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근데 꼭 달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리를 했는데 달고 내려오다 보니까 생각들을 다, 자식들 생각들을 하고 다 생각들을 하고 내려와요. 근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을 현장까지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뭐가 필요한가 하면 땅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자식들이 잘 오는 데도 자꾸 집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자식들이 잘 오는 길목을 찾다 보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어떻게 찾습니까? 경기도 안 떠날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길목에다 자리 잡아 놓으면 애들 잘 오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자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잘 와야 되니까 교통이 좋은데, 그죠? 그리고 1시간 이내 거리.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또 집을 짓습니까? 두 부부가 내려와서 은퇴해서 내려와서 사시는데 한 사람이 필요한 공간이 5평이면 가장 안락하대, 공학적으로. 근데 5평이면 두 사람이면 10평. 그럼 거기에 세간살이 넣으면 15평, 20평이면 딱이에요. 근데 집이 20평, 30평, 40평 됩니다. 나중에 가면 50평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을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아들 방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큰 아들 방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사이방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20평이 50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을 생각하실 때는 자녀들을 정리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려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실제로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 자식들이 안 온다고 얘기합니다. 1년 지나면 안 와요. 1년 지나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데 자리를 잡아봐야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값 비싸게 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후회되는 겁니다. 집 크게 지은 거 거의 100% 다 후회하세요. 그래서 꼭 사람에 대한 생각할 때는, 집에 대한 부분 생각하실 때는 꼭 자녀들의 생각은 다 접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100%가 다 큰 집 지어서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녀들 생각하다 보니까 큰 집을 짓게 되고 결론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땅 사서 좋은 집 짓는 게, 이게 귀촌 생활에 생각하시는 분들, 귀농 생활에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자금력 좀 있으신 분들은 그 계획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좋은 땅에 좋은 집은 6개월 지나고 나면 꽝이에요. 2년 지나고 나면 그게 애물단지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일이다.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줄거리가 확실한 일을 여러분들이 갖고 내려가셔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분들, 특히 남자분들 3년 후에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있을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갖고 3년 후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가서 땅 사서 집 짓는 거, 정원 한번 바꿔보는 거, 텃밭 농사 한번 지어보는 거, 이게 딱 3년 갑니다. 3년. 그리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할 일 없으면. 그러면 괜히 동네에 가면, 마을에 가면 형님 동생 몇 명 생기죠. 그죠? 그래서 대낮부터 소주나 먹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깨지기나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할 일 없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자꾸 합니다. 남자분들 특히 은퇴하고 나서 경관 좋은 데 와서 뭐예요? 맑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또 뭐 합니까? 좋은 이웃 만나서 인심 좋은 인 만나갖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다 위험하세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3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집니다. 좋은 공기 마시는 거 이거 6개월 지나면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3년 후에 남자분들 특히 3년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꼭 하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에 대한 부분은 땅 사서 집 짓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제가 이제 엑기스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줄거리만 이야기를 드리는데 꼭 땅 사서 집 짓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다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업체 가서 물어보고 집 짓는데 얼마 듭니까? 계획 딱 잡은 거에서 꼭 플러스 알파에서 예비비를 충분히 갖고 시작하셔야지만 땅 사서 집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빠듯하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시지만 그 시행착오 겪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서 꼭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들 뭐예요? 가면 혼자서 산속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늙다가 산장의 연인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요. 교육 가서 교육 받아보고 박람회 하는데 꼬박꼬박 참석해보고 또 뭐합니까? 책이란 책은 다 읽어보고 그러면 결론 나중에 가면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좋은 땅 사야 되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강이 앞에 하나 있어야 되고 계곡 옆에 하나 있어야 되고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산 하나 있어야 되죠. 그린 듯이 산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냥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시작하시고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두렵더라도 가시는 게 답이다. 결론은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후회스러운 거 뭐냐 하면 땅 크게 사서 집 크게 지은 사람들 100% 다 후회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후회하는가 하면 어차피 내려올 걸 1년이라도 빨리 내려왔어야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차피 내려올 걸. 여러분들 어차피 내려갈 계획이라면 1년이라도 빨리 가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를 심어도 1년 사이에 시골에다 심어놓으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려올 거 내가 빨리 내려가서 뭘 할 걸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을 하셨다면 내려갈 생각을 하셨다면 꼭 일찍 미리 내려가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우 더워. 그 두려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자꾸 준비를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많이 받고 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리스크가 클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펜션을 하고 싶은데 그럼 펜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집을 지어서 어디에다가 어떤 집을 지어서 또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가시는 게 답이지만 실제로 모르고 가는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갖고 펜션 하고 나서 남는 땅 50평에 텃밭 농사를 짓는데 여기다 고추 심고 배추 심고 감자 심고 그게 다 필요하죠. 그러면 고추, 감자, 배추 심는 것까지 다 알고 가시려는 분들이 거의 다 많으세요. 이거는 좀 모르고 가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모르고 가는 게 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가서 고추 농사를 지어서 대박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러면 고추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가셔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좀 풀어져 있는 게 결론은 여러분들이 귀농해서 사는 재미가 거기서 생길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꾸 완벽하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펜션을 하러 내려갔는데 덮밭 농사 50평을 짓고 있는데 그 농사를 여러분이 지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 덮밭 농사 50평을 지으면 재미가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지어주고 옆집 아줌마가 지어주게 하면 이제 그러면 이웃하고 관계에서 재미있게 풀어져요. 그래 가 있다 보면 좀 내가 좀 착한 사람으로 있다 보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가 때때 터치를 합니다. 아, 감자 심을 때다, 고추 심을 때다. 그러다 보면 이게 풀어져요. 서로 이웃 간의 관계도 풀어지고. 그래서 내가 좋은 집 지어놓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이웃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내가 준비를 해요. 뭘 준비를 합니까? 일단 가면 무슨 시골 놈들 만만치 않다더라부터 시작해갖고, 부동산 잘못 사면 망한다더라, 또 집 업체 잘못 만나면 망한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가자마자 무슨 경계 측량해서 경계 치고 뭐하고 이런 것들 다 하죠. 그래서 이웃하고 관계에서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시골 가서 귀농귀촌을 하신다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이제 땅 사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게 한 2시간짜리 강의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땅을 사서 어떻게 집을 짓는가, 이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농해서 시골에 가서 땅을 산다 그러면 가장 친해지는 땅이 뭐예요? 친해야 되는 땅이 농지죠. 농지는 뭡니까? 농지법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다연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든가 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농지고, 지목법에서 지적에서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게 농지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사 짓는 땅을 다 농지라고 보고, 그리고 지목은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게 농지다. 이 농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구입을 하려고 하면 아무나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농지는 아예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농지 절천 사실 때 살려고 하면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를 사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농지 사러 갈 때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를 사야지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농지법에서 농민의 자격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 농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농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1000평방미터 이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을 사야지만 내가 농민으로서 내 농지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제일 처음에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받게 돼 있어요. 국가고시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게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농민이냐 아니냐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 농지에다가 내가 어떤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 계획서를 내야지만 내가 농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사야 되고, 이렇게 산 농지는 여러분들이 놀려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줘서도 안 됩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업을 하기 위해서 뭐 어디를 간다든가, 뭐 죄를 짓고 형무소에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경우, 아니면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해야 된다든가, 병원에 들어가 있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놀려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농지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농지에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기다 집도 지을 수가 있고, 전원 카페를 할 수도 있고, 펜션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가장 여러분들이 농사도 짓고 거기다 집도 지을 수가 있고 축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허가를 받는 농지가 있고 못 받는 농지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친해지는 농지고, 두 번째 친해지는 땅이 뭐예요? 임야입니다. 산지, 나무 심는 땅. 나무 심는 땅은 누구나 얼마 면적이든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이 무슨 1000평방미터가 넘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요것도 산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 여기는 나무만 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다른 걸 하려고, 다른 게 뭐예요? 전원주택 짓는다든가 펜션 짓는다든가 뭐 카페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아까 같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허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골 가서 농지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농지가 아까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사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래서 농민의 자격을 받아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도시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내가 서울에 사는데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귀농해갖고 귀촌해갖고 농사질 생각이 없어요. 우선은 그냥 주말에 한번 가서 이따금 좀 이렇게 한번 뭐라 그럽니까?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주말농장, 주말주택, 또 요즘 뭐 세컨드 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골에 조그만 농장을 하나 두고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은 좀 구제를 좀 해주자. 그래서 도시에서 그냥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농사는 안 짓더라도 농민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농지를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걸 가지고 가족 체험형 주말농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여기서 무슨 유치원에서 저기 2평 임대하고 3평 임대하고 이런 주말농장 개념이 아닙니다. 법에서 농지법에서 가족 체험형 주말농장 제도는 10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를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드리면 농지는 여러분들이 1000평방미터가 넘으면 농민 신분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거고 100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그냥 도시민 신분으로 주말농장으로 매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여기 두 개 어떤 농지를 매입하시든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다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농지는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골의 농촌 지역에 가서 땅을 매입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농지하고 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농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농지는 농사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택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하여튼 어떤 땅이든 시골에 있는 땅들은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주택지로 내가 땅을 산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얘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실 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사는가에 따라서 땅이 다 달리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만 짓는 목적으로 내가 땅을 사겠다 그러면 어떤 데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경지 정리 잘 돼 있고 농수로 잘 돼 있고 농로 잘 닦여 있고 이런 거 사시면 장땡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농사 짓기 좋게 만들어 놓은 땅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뭘 하겠다 밤나무 심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도가 잘 닦여져 있는 트럭도 가고 이런 산 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산보다 뭐 이렇게 비탈 친 뭐 그런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쉽게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나무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떤 목적으로 땅을 사냐에 따라서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샀다가 내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농사용으로 땅을 산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농지라는 얘기를 지금은 없어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 이런 땅 사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무 심고 농사 짓기가 좋아요. 요걸 가지고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가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죠. 하여튼 그렇게 농사 짓기만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집을 짓겠다고 시골에 가서 땅을 산다 그러면 대지로 집이 있는 걸 사든가 아니면 어떤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되고 산지는 나무만 심어야 되는데 그럼 요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을 사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농사만 짓는 땅인가 나무 심는 땅인가 아니면 집 짓는 땅인가 거기에 또 내가 가서 저런 카페를 한다든가 가든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가능한 땅인가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 목적대로 오늘은 주택 얘기니까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은 농지사 갖고 나무 심는 땅은 산지사 갖고 인허가 없이 그냥 거기다 심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안 받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시골에서 뭐예요? 대지 사시면 돼. 대지. 기존에 집이 있다가 헐린 곳이라든가 지금 집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빈집이라도 쓰러지는 집이라도 있는 곳이라든가 사는 사람이 있는 집을 사면 그건 대지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 사갖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써먹게 돼 있는 땅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모든 개발을 할 때 근거법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 땅은 용도에 따라서 4가지 등급을 해놨습니다. 용도지역이라 해서 4가지 종류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여기같이 도시지역, 주거지역이 있고 공장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자연 녹지공간이 있고 공원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상가 짓고 하는 것들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이거는 기농기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뭐 혹시나 이제 녹지공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이거는 관련이 없는 땅이고, 그리고 농사 짓고 나무 심기 좋은 땅,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농지의 개념, 이 땅을 농림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얘는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어디에 평야지대라든가 그리고 나무도 임도 잘 닦여져 있는 조림 잘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농림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또 하나는 국립공원이라든가 북한강변, 남한강변, 소양댐 주변 뭐 이렇게 경관 수려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 해서 묶어놓고, 여기는 건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다 내가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주택 농업이네요. 내가 집이 없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농림지역에도 200평까지 200평이면 660평방미터까지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거의 건들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요 3가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아닌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땅이죠. 얘는 뭐 어디다 갖다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농사 짓기도 별 볼 일 없고 자연환경도 별 볼 일 없고 도시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든 개인이든 관리를 해야 돼요. 국가에서도 좀 관리해야 되고 개인이 자기 땅을 좀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 관리지역은 별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쉽게 다른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관리지역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산도 있을 거고 논도 있을 거고 밭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그죠, 가수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는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는 용도지역이 우선은 관리지역 땅을 사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집 지으려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뭐 매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검색하다 보면 꼭 달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머리에다가 관리지역천, 관리지역 답 이렇게 나오죠.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좀 관리가 필요한 땅인데, 그런데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써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골 가면 예전에 마을에 있는 편편한 논 한 마지기 팔면 어때요? 뒤에 그 양지바른 비탈밭 다락논 3개, 4개 샀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땅 하나 팔아갖고 올라가면 예전에는 3개 비탈밭 3, 4개 팔았는데 지금은 남양바지 비탈밭 하나 팔아서 내려오면, 마을에 내려오면 편편한 들판로 3개, 4개 사요. 강원도 기준으로 했을 때 평야 들판이 5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양지바는 비탈밭, 경운기도 못 다리는 농사 짓기 힘든 그런 비탈밭, 양지바는 비탈밭 15만원 정도 돼요. 그게 뭐냐면 비탈밭은 관리지역이고 편편한 데는 농림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이고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선 보셔야 되는 게 관리지역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 허가를 받으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땅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땅이든 하여튼 허가를 받아서 뭘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 있는 땅을 사셔야 된다. 그 도로 없는 땅을 맹지라 그러죠. 그 맹지 사갖고 도로 있는 줄 알고 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 땅을 사셔야지만 문제가 없다. 이 도로는 공부상의 도로, 여러분들 지적도상에 가서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 보시고, 그리고 현황에 가도 그 도로가 살아 있어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도로, 현황도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간혹 현황도로만 갖고도 허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 딱 이렇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도로하고 현황상의 도로가 있어야지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시골 땅 같은 경우는 공부상의 도로가 있다 그래도 현황에 가보면 도로가 유실이 됐다든가 아니면 주민이 무단점령해서 뭘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측량을 해보시고 나면 내가 도로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내 땅이 오요평이 그대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강 옆에 계곡 옆에 땅 사갖고 측량해보면 어떻게 돼요? 반은 이미 강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고 계곡으로 다 떠내려가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도로가 유실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로가 없습니다. 내 땅에. 그럼 만드셔야 되죠.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는 방법이 있겠죠. 도로에 해당되는 거 사면 돼요. 그거 하나 있고, 하나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한테 가서 도로에 해당되는 땅 주인한테 가서 팔지도 않겠다 그러고 살려고 하니까 많이 달라 그러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내가 당신 토지를 돈을 좀 줄 테니까 좀 쓰게 해줘라.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되면 돈 얼마 주든 아니면 공짜로 주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임의 양식에 이건 둘이 앉아서 그냥 계약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땅을 얼마 넓이를 언제까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뭐 이런 거 쓰겠죠. 거기 써갖고 이제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갖고 들어가면 도로를 확보한 걸로 보고 인허가를 공무원이 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고,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좀 계속 뭔가 번거로운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게 있다. 꼭 그래서 도로가 있는 땅을 사셔야지만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관리지역이가 도로가 있다 그래도 규제 사항들이 또 있어요. 그 땅에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양평 같은 데는 뭐 수질보존대책 1권역, 2권역 하여튼 복잡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개발 관련해서 법에서 규제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볼 수 있는 서류가 한 장에 볼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띄워보시면 여러분들이 내 땅이 용도지역이 뭐고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정리가 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되는데 이때 관리지역이라고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는 관리지역도 세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게 있고, 보존관리지역이라는 이 세 가지 관리지역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관리지역이든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데는 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짓는 데는 관리지역이면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혹시나 내가 근린생활시설도 일정이 있고 이정이 있는데 건축법에서 일정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뭐 슈퍼라든가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관리지역에서나 가능한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가든을 한다든가 전원 카페를 한다든가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이런 영업 행위를 해야 되는 시설을 하는 건축을 해야 될 때는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라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또 있는가 하면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예요. 건폐율은 뭡니까?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100평 대지에 내가 20평 집을 연면적 기준이 아니고 바닥면적 기준으로 20평을 지으면 건폐율이 20%인 겁니다. 그런데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까지만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은 40%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관리지역 땅은 언젠가는 도시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땅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땅이고,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땅이다.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허가 받는 데서 용도지역이 뭐냐, 그리고 도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몇 평짜리를 지을 거냐, 도면 가지고 가서, 그리고 얼마 면적을 전용해서 어떤 건축물을 질 것이냐, 이런 걸 보고 이제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때 공무원이 물어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뭐예요? 너 물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수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개인들이 집 짓기 전에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허가받아서 집은 열심히 짓고 있는데, 집은 올라가고 있는데, 집 한 반 지어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물 먹으려고 찾아보면 물이 없어요. 그럼 황당하겠죠? 강물 퍼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실 때 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도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전기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